계단을 오를 때 찌릿한 통증이 오거나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붓고 뻐근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까요? 사실 무릎이 아프면 단순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앉고 일어서는 것, 또 가벼운 외출조차 부담이 돼서 일상생활 전체가 힘들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릎 통증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한의학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무릎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건강상담에서는 김용석 원장님과 무릎 통증 침과 뜸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렇게 계단 오를 때 찌릿하고 또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붓고 뻐근해져요 하면서 원장님 찾아오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네. 우리가 병 중에서 이게 우리 근골계 질환하면은 네 군데. 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 두 번째가 어깨,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 진짜 많이 아파요. 예, 무릎이 아프면은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나이 드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퇴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못 걷는 것 같아요. 아프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무릎 아픈 거는 진짜로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면은 첫째 무릎이 고장이 나면 걸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걷지 못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기능이 다 약해져요. 운동도 할 수 없죠. 다리 약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양로병원 신세지시다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무릎을 잘 지키셔야 돼요. 무릎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내 건강하고 직접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무릎이 튼튼한 사람은 진짜로 오래 살아요. 오, 그렇군요. 네, 근데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첫째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첫째 걷지 못하니까 운동을 못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딜 여행 가고 싶어도 여행을 못 가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친구 좀 만나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친구하고 밥을 먹으러 나가서 같이 하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친구분이 운전하는 분이 데려와서 같이 이제 부딪혀서 갈 수는 있겠지만 네네. 많이 아프면 못 걷잖아요. 네. 그런 거. 이게 생활에 굉장히 불편해요. 맞아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네, 우리 저희 환자분 한 분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그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네. 캐나다에서 이분은 다 자식이 전부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이제 거기서 살다가 가끔 여기로 넘어오시는데 여기서도 오래 계시다가 또 가셨고 근데 아프시면 꼭 저한테 찾아오세요. 네. 캐나다에서 일부러. 근데 이번에도 캐나다에서 다 치료해보고 그거는 의료시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정말 잘 돼 있대요. 근데 무릎이 병이 나서 걷지 못하겠대요. 근데 거기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비행기 타고 LA로 오신 거예요. 네. 네. 근데 91인데요. 지금도 운전하고 계세요. 대단하셔요. 정신력도 대단하고. 와.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고장 나니까 이제는 이 끌고 다니는 거 네네. 그걸 끌고 다니니까 너무 본인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두 발로 정정당당히 걸었는데 이제는 이 세 발 자전거를 의지하고 내가 같이 걸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못 고치니까 저한테 찾아왔어요 또. 그래서 이제 지금 치료 중에 있고요. 네. 어쨌든 무릎이 약해지거나 아프면은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무릎은 제가 그동안 한 7, 8천 명 치료해 드렸는데요. 와. 네. 그렇게 치료해 드렸는데요. 아마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숫자로 세보면은. 네네. 근데 그렇게 많고 제가 한 기억으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그분 거는. 그분은 이 병원에서 정말 그 수술을 하라고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서 그래서 수술을 예약을 했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근데 일주일이 있으면 이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누군가가 설명을 들을 때 친구가 여기 저한테 오면은
뜸으로 많이 고쳤다고 하는데 너 수술하기 전에 뜸을 떠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때 저한테 처음 방문할 때는요 기어서 거의 이렇게 너무 아파서 네. 이렇게 기어 오다시피 부추겨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수술을 하기 전에 본인이 소원을 좀 들어달래. 뜸이라도 떠보고 수술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 뜻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뜸을 떠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반응이 오면 자기는 수술 일주일 남겨놨는데 좀 그때까지 뜸을 떠보겠다 해서 뜸을 하루 뜨고 그날 갈 때는 어떻게 걸었는지 아세요? 부추기지 않고 혼자 걸어 나갔어요. 물론 와. 절면서 나갔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반응이 왔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아침에 또 오셨어요. 아니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들어왔는데 혼자서 나갈 수 있으면 엄청난 변화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와서 네. 또 뜸 치료 네. 받았죠. 네. 그래서 거의 5일을 받고요. 네. 이제 이틀 후에는 수술해야 되는데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분이. 5일 치료를 받고 네. 네. 수술을 캔슬했다. 네. 왜냐하면 수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일단 네. 치료에 반응이 오니까 본인은 이제 치료를 해보고 내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보고 그때 안 나면 그때 수술하겠다. 얼마나 그 환자분께는 희소식이었겠어요. 네, 정말 희소식이죠. 기쁜. 근데 많이 부었었어요, 진짜. 그렇고 네.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오렌지 카운티의 유지신데 네. 굉장히 그 골프도 좋아하시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근데 이 무릎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니까 네. 정말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히 침뜸 해가지고요. 네. 한 두 달 걸렸나요? 하여튼 치료해서요. 네. 깨끗이 나았어요. 깨끗이. 네. 부어 있고 네. 걸으실 수도 없었던 무릎이 네. 지금은 네. 깨끗이 와. 나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분이 예방 차원에서 와요. 가끔 지금도 네네. 와요. 지금도 오시는데 네. 어디가 아파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무릎도 좀 예방하고 이제 몸도 이제 좀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뜸을 뜨러 오세요. 모양 뜸도 뜨고 침도 맞고.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걱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수술 의사가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수술 안 하면 이거 병신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리에서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진짜 수술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그냥 한번 체크업 받으러 갔대요. 이거 한번 좀 나았으니까 네. MRI도 한번 찍어보고 한번 체크업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MRI도 찍고 체크업했는데 그 수술 의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뭐라고 참 했을까요? 쇠보다도 더 튼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정말 이게 재생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골프도 치고 뭐 운동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나의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치료 전도사 그냥 많은 분한테 무릎 아프면 너 가서 뜸또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분 네. 그 간증 스토리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무릎도 뜸을 떠서 우리가 치료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인대 손상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염증 같은 거 네. 또 이게 많이 이렇게 찢어져서 오는 분도 있어요. 그 주위가 네. 네. 그런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그 무릎 통증을 크게 나누면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성은 쉽게 얘기하면은 운동하다 다쳐서 온 거. 네. 예. 이게 뭐 사대리 올라가다 떨어져 다쳐서 온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배구하다가 뭐 야구하다가 뭐 축구하다가 뭐 여타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네. 요즘엔 또 운동하다 다쳐서 오신 분들 아주 많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운동 그 머신 크게 발로 밀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그렇죠. 무리하게 무게를 해가지고 무릎 찢어져서 오신 분도 있고 네. 다쳐서도 많이 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즘도 스키 타러 가신 분 있는데 스키 타고 내려오다가 또
무릎 다쳐서 맞아요. 찢어져서 오신 분도 있고요. 스키로도 많이 네, 다치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은 보통은 어떤 사고나 교통사고나 뭐 운동으로 다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은 주로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오냐면은 주로 우리 어르신들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시면서 이제 퇴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퇴행성 관절. 그래서 퇴행성 관절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퇴행성 관절인데 몸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약한 분들은 붓지는 않아요. 그 대신 붓지는 않은 대신에 그 연골과 연골 사이가 닳아져 가지고 이게 부딪히니까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이 빠지니까 뼈를 잡아주지 못해요.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로 이제 아픈데 주로 계단 오르내릴 때, 언덕 오를 때 이럴 때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 말고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인데도 많이 부어서 오신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연골이 닳아지고 또 그 주위가 또 그 인대나 힘줄이 또 염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물이 차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위가 퇴행성이라는 거는 그 주위에는 연 조직들이 퇴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은 데다가 더 커요. 이 굵어져요. 이 정상적인 발보다는. 그래서 그 무릎보다는요. 그래서 이 다리를 펴고 오므리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 무릎 통증 때문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환자분한테 얘기를 해요. 치료는 정말 잘 됩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내가 꼭 치료하겠다는 의지와 시간과 그걸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진통제처럼 뭐 한두 번에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퇴행성이라는 거는 오랜 세월 동안 그만큼 무릎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시면서 많이 무릎을 이렇게 부려먹었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해서 이제 남은 그 세월을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침, 뜸을 이제 주로 하지만 때로는 이제 물이 차서 오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뜸이 상당히 잘 듣는데요. 이제 염증 때문에 부어요. 근데 병원 가면은 그 부은 그 염증 그 무릎 관절을 주사기로 뽑아낸대요. 물을 뽑죠. 예, 네. 뽑아내면은 쫙 또 빠져요. 맞아요. 근데 또 2, 3일 지나면 또 고인대요, 물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물이 차면 또 뽑아야 되고 물이 차면 뽑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그 치료 방법은 침뜸이지만 침뜸하면서 이제 물이 부었을 때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약도 있는 거예요. 한약으로 말려요, 그를 물을. 예. 네. 그 안에 습을 말린다고 그러죠. 네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 안에 아주 잘 들어요. 그것도. 그래서 네. 저희가 많이 부은 사람은 제가 이제 침뜸하면서 한약을 같이 권유하기도 하고요. 네네. 꼭 필요하니까 한약을 권유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왜냐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심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아파서 오시면은 이제 침뜸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약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따라서 네. 그리고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정확히 그 염증은 염증인데 어디에 염증이 생겼냐가 중요해요. 이번에 한 분은 그 나이도 얼마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약간 젊었어요. 이게 네. 60대 이제 초반 61세인가요? 네. 그 무릎이 너무 아팠는데요.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 소개로 1년 한 6개월 전에 한 번 저희 집에 방문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침 맞고 뜸뜨 갔는데 좀 뭐라 그러죠? 한 번에 효과가 없다고 안 오셨던 분이에요. 누가 소개해서 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 같은 교회 다닌 권사님이 왜 안 가냐고, 나는 이 무릎 이렇게 부어가지고 다 나왔는데 왜 내 말 안 듣냐고.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다시 왔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왔을 때는요, 무릎이 엉망이 됐어요. 그동안에. 왜냐. 1년 6개월이랑 예. 골든타임을. 예. 그래가지고 무릎이 펴지질 않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돼버렸어요. 안 펴져요.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걷는 것도 어떻게 걸어요? 그러니까 쩔룩쩔룩 걸고 힘들어서 못 걷죠. 네. 이게 무릎을 펴려니까 펴지질 않아요. 굳어가지고. 근데 네, 너무 네.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100%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 안 하면 이거 못 고친다고. 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도 또 이게 내 다리도 그 정도 됐는데 왜 못 고치겠냐 또 보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또 그 덕분에 제가 한번 그러면 출하해보자 해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치료해가지고요. 네. 지금 무릎을 다 폈어요. 다 폈고. 네. 근데 근데 물리치료도 가긴 가요. 지금 같이 겸해서 하시는데 네네. 물리치료하는 분이 이거 수술해야 돼 어머니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뭐 네. 가면 때마다 얘기한대요. 근데 나는 뜸뜨고 이렇게 펴지고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은요 거의 70% 좋아졌어요. 와.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펴지고 이제는 이 구부렸던 무릎이 다 펴져가지고 이제 네. 똑바로 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의사님이 이제 놀라겠죠. 네. 그러니까 와. 우리가 그렇게 심한 경우도 잘 치료하면은 네. 잘 나을 수 있다. 저는 주장이 이거예요. 왜냐면은 수술을 해도 또 후유증은 좀 남아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재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수술하고 나면 또 그 주위가 또 많이 또 커져 있어요. 그 주위에 그 연골 조직들이 네. 이게 더 커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수술 전보다는 안 아프겠지만 또 네. 아프고 불편하죠. 그리고 또 재발한 분도 있고. 네. 네. 사실 저는 오늘 이 토픽에 힘을 많이 싣고 싶어요. 네. 저의 개인적인 네. 힘을 굉장히 많이 싣고 싶은 게 저는 하이스쿨 때 운동을 네.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커 팀, 바스켓볼 팀, 볼리볼 네. 다 했어요. 많이 하셨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십자인대 파열을 네. 경험했죠. 네. 근데 2번이나 끊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추운 도시인 보스턴에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네. 또 3번째 끊어진 거죠. 와.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뭐 하다 오셨어요? 할 정도로. 근데 저도 왜 안 해본 게 없겠어요. 정말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최근에 네. 저도 우리 원장님이 앞에 계셔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원장님이 워낙 이 침뜸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배운 걸로 네. 스스로 또 네. 이제 저희 남편과 함께 네.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서 네. 정말 깜짝 놀란 게 네. 통증하고 염증이 네. 바로 잡히더라고요. 네, 바로 잡혀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네. 개인적인 마음을 많이 담아서 오늘 방송은 정말 힘을 실어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무릎 통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네. 정말 수술은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해 주시고 네. 한번 치료를 정말 적극적으로 저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가끔 무릎 아파서 오신 보다는 네. 허벅지가 아프다는 분도 있어요. 또 허벅지. 네. 그다음에 또 뒤가 이렇게 땡기가 어떻게 오금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가 땡겨서 아프다고 온 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을 보통 병원에 가면은 오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보통 근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예, 네. 또 아니면 허리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네. 저는 항상 무릎을 봅니다. 아, 무릎을 체크업해 보면 거의 무릎에서 왔어요. 이게 허벅지 통증이나 오금 네, 쪽에. 오금이 뒤가 당긴다든지 네. 또 옆으로 당기는 분도 있어요. 무릎 옆으로. 네네. 그것도 무릎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 근육이 큰 근육이 있어요. 네네. 우리가 그래서 이 사타구니에서 나가는 그 근육 무릎까지 가는 근육 큰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그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이 앞이 아픈 분도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가요. 거기가 아프다고 해서 근육이 아니고 제가 체크업을 해보면은 거의 무릎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치료해야 그 부분이 나아요. 오금이 아프든 허벅지가 아프든 네. 옆이 아프든. 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게 많은 분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임상에서 충분히 제가 아는 거고요. 네. 또 가끔 무릎이 아프신 분 중에서 24시간 아픈 분이 있어요. 그분을 제가 한 5케이스를 봤는데요. 네. 그 24시간 아픈데 밤에 잘 때도 쑤셔서 못 자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바이러스에서 오는 염증으로 오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냥 관절염이 아니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뜸을 떠가지고 제가 깨끗하게 낫게 해드렸거든요. 현대학에서는 진통제도 안 들어요. 바이러스는요.
그 신경의 염증이라서 통증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그럼 사실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유장장애도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뜸을 뜨면은 첫째 그 바이러스가 생겨 있는 염증으로 인한 통증은 바로 잡힙니다. 와, 그래서 신기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아픈 분들을 제가 뭐 무릎 관절 전문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이제 많은 병을 제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 꼭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원인을 꼭 찾아야겠다. 그러면 이 무릎이 어떻게 왔을까 통증이 시작이. 근데 경우에 따라는 허리에서 오는 무릎 통증도 있었어요. 오, 네. 허리에서 신경이 내려와서 무릎 통증을 느끼는 분도 있었어요. 네. 한 분 중에서 그 나이 많으신 분인데 허리 디스크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엉덩이 힙비에서부터 그 무릎까지 또 이런 그 장단지까지 통증이 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다른 데는 안 아프고 꼭 무릎 옆에 하고 장단지만 아픈 거였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분을 제가 허리를 위주로 치료했어요. 무릎보다는. 참 이 인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네네. 다 연결이 되어 그래서 있어서. 네. 허리를 해서 치료를 했더니요. 병원에서는 물론 허리 수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분도.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분은 오히려 허리도 깨끗이 낫고 무릎 통증도 없어졌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딸하고 같이 사는데 딸이 열심히 모시고 와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2번은 오시는데 네. 제가 언제까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날 때까지 올게요. 지금 한 80% 나왔어요. 와. 네. 무릎과 장단지가 아파서 내원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진단을 해보시니까 이 통증이 허리에서부터다. 네. 그래서 허리를 치료했더니 네. 무릎과 장단지는 물론 해결이 되고 허리도 네. 치료가 됐다. 네. 이런 사례를 나눠주셨는데요. 와, 그렇게 신경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거죠. 네. 네. 참, 이 원리가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병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으로서 네. 또 침과 뜸이라는 거가 참 어메이징해요, 진짜. 그래서 침 맞고 뜸 뜨고 바로 가잖아요. 네. 가는 순간 본인이 편해해요. 아주 편하게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 다음에는 또 더 와서 치료 받아야지 이런 낫겠다는 딱 신념이 생겨요. 네. 정말로. 네, 네, 네. 그래서 열심히만 오시면은 제가 치료는 잘 해드릴 수 있고요. 네. 근데 가끔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먼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이번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와요 매일 못 오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한 3일 치료 받고 저한테 뜸짜리 처방 받고 뜸 세트 가져가서 네. 뜨시겠다고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서 본인이 떠가지고 무릎을 혼자 뜰 수 있거든요 앉아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오신다고요. 그러면 네. 이제 그 다음에 오시면 거의 나와서 오시는 거예요. 네. 와, 원장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정말. 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또 방송 해드리고 싶은 거는 케냐 선교사님이 네. 저한테 뜸을 배우고 가셨어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거기 무릎 통증 환자가 많은가 봐요.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서. 근데 뜸을 떠가지고 그렇게 뜸을 떠 고치신 거예요. 이제 너무 신기하게 잘 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도한테 이렇게 강도당해서 찢어졌는데 통증이 이렇게 어깨에 이제 찢어져서 꼬맸는데 부어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뜸을 뜨니까 부기도 가라앉고 깨끗이 나은 거예요. 열심히 뜨셨군요. 네, 그러니까는 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뜸으로 이렇게 네. 모든 병을 가정 상비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네네. 또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뜸을 좀 많이 이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급성이나 만성일 때도 예를 들면 퇴행성이나 또 외상으로 인한 그런 무릎 통증에도 그저 시간의 문제고 또 우리 환자분의 그 적극적인 네. 이제 이 치료에 임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그럼요. 오늘 우리 김용석 원장님 통해서 듣게 됐는데요. 원장님, 이 무릎 치료에 대해서 사실 저는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원장님의 자신감이 네.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도 통증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과 좀 독려의 말씀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운동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린다면은 네. 무릎 아프신 분들은 절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쪼그리고 앉는 거.
첫째. 두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는 거. 그리고 운동 그 한 데 가서 막 무릎으로 다리로 운동하는 거 피해야 됩니다. 그거 제일 위험한 거고요. 그다음에 평지에 걷는 건 괜찮고요.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은 네, 그런 운동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무릎 다리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이 드시면 우리 오징어 구워 보시면 아시죠? 오징어 그 오그라들죠. 네. 우리 몸도 나이 드시면 태형으로 이제 오그라들어요. 손가락도 오그라들고 펴지질 않아요, 잘요. 네. 그래서 무릎도 오그라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리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아프실 때는 저는 그래요. 누구한테든지 아픔은 내가 아픈 거지 다른 사람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픈 분은 모두 힘들기도 하지만 마음도 아파지고 또 좌절이 되고 그래요. 이제 그럴 때마다 좌절되고 아프면은 마음의 병도 또 생기고 육체도 더 아프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 호르몬이 뭐냐면 세라토닌, 엔돌핀 이런 거. 네.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 그래서 아파도 내가 감사함을 더 갖다 보면은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니까 통증이 훨씬 완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돈 안 드는 약, 네? 또 뭐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약, 네. 만병통치약. 그게 감사하는 약이거든요. 네. 감사하면 그 호르몬이 내 몸에 나와서 통증도 완화되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아픔과 같이 함께 네. 같이 껴안고 가면은 그 기쁨으로 그러면 통증도 훨씬 빨리 치료가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원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세라토닌과 엔돌핀이 넘치는 네. 기운을 팍팍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리면서요. 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